예, 계속해서 전기설비 전기공사의 시공 방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전기 배선 전기 배관 배선 공사, 전기 배관 배선 공사가 이제 전선로를 이제 설비하는 그런 공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이제 중요한 공사이고요. 그 전에 이제 예전에는 애자를 사용을 해서 그 건축물의 조형제로부터,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의 벽으로부터 전선로를 이제 이격시킨다, 이제 좀 떨어지게 만든다,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애자는 음, 이제 완전히 절연물이어야 되죠. 전기가 통하지 않는, 그리고 열에 강하고 불이 나도 녹지 않는, 또 물이나 열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는 그런 것이어야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세라믹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었고요. 예자사행공사는 근래에 들어서는 거의 이제 보기는 힘들고 그렇습니다. 어, 제가 뭐 어릴 때는 이 애자를 통한 그 전기공사가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전기공사 방법이었는데,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 또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요.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, 그리고 옥 외에 이제 큰 그 이제 지지대, 그러니까 이제 고압 송전선 이런 데는 현재까지도 애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전선과는 외부로부터의 손상, 그러니까 전선이 전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. 전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식의 이제 손상이 일어나냐면, 뭐 축사 같은 경우, 동물 축사 같은 경우 쥐들이 들어와서, 설치류는 그 설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를 이렇게 갈아야 된다는 거거든요. 설치류, 뭐 쥐나 토끼나 이런 것들은 이를 어디다 대고 자꾸 이제 갈아야 됩니다. 그래서 설치류들이 이 전선을 이렇게 갈가댑니다. 그래서 막그 시골에 있는 큰 이제 돼지 돈사들, 뭐 돼지 뭐 수천 마리들 막 하죠. 또 소 이렇게 하는 이런 곳에 우리가 이제 전기 설비가 들어가는데, 그 축사의 전기 설비는 그런 설치류에 의해서 손상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그 불이 나죠. 그런 설치류의 전선로 손상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. 또 어, 기계, 뭐 금속 다루는, 또 그런 어, 작업하는 그런 작업장 이런 곳에는 전선을 작업을 하다가 전선로를 손상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.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전선이 손상되고 찍혀 있는 게 이제 육안으로 표시가 안 나는 거죠.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누설 전류가 발생한다든지, 뭐 저항값이 높아진다든지, 또 그래서 피복이 경화된다든지, 예, 그 경화된 걸로 인해서 또 뭐 이렇게 전류의 흐름이 왜곡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어, 전기로 인한 화재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전선을 외부로부터의 손상에 보호하기 위해서 전선관을 사용을 합니다. 전선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로 금속으로 된 전선관과 합성 수지로 된 전선관, 이제 두 종류가 사용이 됩니다. 금속재 전선관의 주 소재는 강이다, 강. 이제 금속, 이제 쇠로 된 것들이다 하는 거고, 알루미늄재는 가볍고 굽히기가 쉬워서 상당히 많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. 그렇지만 특수 목적이 있는 그런 장소에는 황동 강을 쓰기도 하고, 또 스테인리스 강을 전선관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. 합성 수지관으로는 경질, 그러니까 좀 그 딱딱해야 됩니다. 합성 수지가 강도가 있고 이렇게 딱딱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. 경질 비닐 전선관은 그런 딱딱한 전선관이고요. 연질 비닐 전선관은 좀
어, 부드럽죠. 물렁물렁 한다든지 부드러운 그런 합성 수지 가요 전선관, 저거는 잘 휘어지는 걸 말하죠. 금속 전선관 공사는 바로 절연 전선을 금속관에 넣고 시설하는 것이다. 그렇죠. 이거는 이제 접지 공사를 해주기 때문에 누진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적습니다. 또 그 안에 전선이 뭐 이렇게 뭐 어떤 단락된다든지 해서 그 불꽃이 발생해도 그 불꽃이 어떤 주위에 어떤 가연성 물질에 이렇게 닿지 않죠. 이렇게 금속관 안에서 이렇게 발생하니까 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을 낮춰줍니다. 그래서 전선을 금속으로 보호하죠. 이게 보호하여서 외부 손상 위험이 낮습니다. 그 금속관은 이제 강도가 이제 좋으니까 전선을 잘 보호해 줍니다. 또 증설 개수 공사하기가 좀 쉽고 방폭 공사를 이제 겸해서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. 이제 금속관 공사를 위한 금속관 공사를 위한 금속관은 이제 표기를 해줘야 되거든요. 해줘야 되는데 후광관이 있습니다. 좀 두꺼운 그 금속관은 안지름에 가까운 짝수로 이렇게 뭐 몇 호 이렇게 불러주고요. 박광관, 좀 얇은 금속관은 바깥지름에 가까운 홀수로 표시합니다. 그래서 금속관을 표시할 때 짝수는 그 두꺼운 거고 홀수로 표시된 거는 어 이제 얇은 겁니다. 길이는 후광관이나 박광관이나 둘 다 공이 3.66m입니다. 길이는. 그러니까 후광 전선관, 그러니까 두꺼운 전선관은 강도를 필요하는 경우나 또 폭발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가 있는 공장에서 두꺼운 금속관 공사를 해줍니다. 박광관 박광전선관은 좀 얇은 거는 일반적인 장소에 그냥 씁니다. 우리 강의실 같은 데도 흔히 잘 보입니다. 노출 배관 이제 전기공사 그 금속관 공사를 어떻게 하냐. 그래서 노출 배관으로 사용할 때는 두께 1mm 이상, 그리고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1.2mm 이상 이렇게 해줍니다. 우리 강의실에 노출된 금속관들 가끔 보이는 데들이 있습니다. 그 금속관의 그 관의 이제 그 두께는 1mm 이상 해야 된다. 금속관 안에 들어가는 전선은 절연 전선 이제 넣고요. 연선을 넣는데 연선, 그러니까 여러 선이 이렇게 그 꼬여 있는 그런 선이 들어간다 그랬죠. 그런데 짧고 그 가느다란 금속관 안에는 단선이 들어갈 수도 있다. 이제 한 선으로 된 전선, 그죠? 금속체가 하나로 된. 이제 관 안에 금속관 하나에 집어넣는 전선의 굵기와 수량은 그 전선들의 단면적의 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%를 넘으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금속관 안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, 공간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금속관 그 단면적의 32%를 넘어가면 안 된다. 그 안에 집어넣은 전선의 굵기가 여러 선을 이렇게 두 개, 세 개를 넣었을 경우는 그 두 개, 세 개 선의 단면적의 합이 금속관 전체 면적의 32%를 넘으면 안 된다. 굴곡이 대신에 금속관의 굴곡이 적어요. 그래서 전선을 넣고 빼고가 아주 쉬운 경우에는 48%까지도 채울 수 있다. 채워 넣을 수 있다라고. 금속관 내에는 전선의 접속점을 절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전선과 전선을 이어서 뭐 테이핑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연결한 거, 그게 금속관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또 금속관 내에 한 회로를 구성하는 전선부의 전부 또는 동국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납하여 전자적 평행을 유지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교류 병렬, 그 전선관 안에 이제 전자적 평형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. 금속관 안에 전자적 평형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.
교과서에 우리가 이거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. 교과서 그림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 80페이지 이렇게 80페이지 그림 3-2를 참고를 하면 그림으로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것도 중요한데요. 금속 전선 관로 내에 직각에 가까운 굴곡이 3개 이상 되면 안 된다. 저렇게 되면 전선을 넣고 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또 굴곡이 많거나 관로 길이가 30m가 넘으면 풀박스라고 하는 이제 박스를 설치를 해서 박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해준다라고 합니다. 관상호관, 관과 관, 그다음에 관과 박스는 견고하게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시켜 줘야지 되고요. 관 지지급, 그러니까 조영제나 뭐 이런 데다가 관을 고정시킨다든지 지지해 주는 게 있잖아요. 그거는 2m 이하야 된다. 지지점의 간격은 이 지지점과 지지점의 간격은 2m 이하야 된다. 이 지지점은 관의 끝, 관의 끝, 관과 박스의 접속점, 그리고 관과 관 상호 접속점 근방에 해주는 게 좋다. 이 금속 전선관을 이제 지지해주는 지지점은 간격이 2m, 지지점은 관의 끝, 그 다음에 관과 박스의 접속점, 그리고 관과 관 상호 접속점 이런 근방에 해주는 게 좋다. 간선처럼 한 방향에 여러 개가 병행할 경우에는 이제 고정 장치, C 형광이나 행거 장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고정시키는 게 좋다. 조영제를 따라서 시설할 경우에는 새들이라든지 U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정을 해줘야지 된다. 나사 도금이 벗겨진 부분에는 부식 방지 도장을 반드시 해줘라. 그리고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매입하는 경우에 금속관 바깥 지름은 슬라브 그 안에 콘크리트 안에 집어넣는 매입하는 금속관, 그거는 슬라브 두께의 3분의 1 이내가 돼야 된다. 그러니까 그 슬라브 안에 금속관을 집어넣는데 너무 크고 굵은 거 넣으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콘크리트나 슬라브의 강도가 이제 그 빈 공간 때문에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풀박스 공사를 할 때는 이제 금속관 내에 배관을 할 때 경관이 너무 길거나 부러지는 그 굽히고 하는 뭐 이런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풀박스를 이용을 해줘야지 되고요. 이거는 이제 중간 박스라고도 할 수 있고요. 근데 이 안에 전선에 접속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박스 안에 접속점, 선과 선을 이은 부분이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. 대신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션 박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그 풀박스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풀박스와 달리 정션 박스는 박스 내에 접속점을 이제 만들어 줘도 됩니다. 자, 이상과 같이 금속관 전선관 공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, 또 그거에 관련된 법규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